자, 부조리함 두고 볼 수 없고 미심쩍은 게 있다면 집요하게 파고 또 파서 기어이 사실관계를 찾아내서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분 오늘 모셨습니다. 자, 이분 기자인지 탐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탐사보도에 아주 열정이 남다르신 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 설명이 맞습니까? 기자입니까? 탐정이십니까? 근데 기자 탐정 이게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원래 탐사보도가 네. 인베스티게이티브 이렇게라는 게 있잖아요. 예. 원래 그게 이제 경찰 수사 미국에서 FBI 경찰 수사 방식으로 취재한다 뭐 그렇게 생겼대요. 아하. 비슷합니다. 근데 요즘 기자들 보면요, 특히 법조 기자님들, 또 정치부 기자들 네. 보면 탐사 보도 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 달라서. 어떻게 선배 기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예.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탐사보도 탐사보도 팀을 만들었다가 네. 오래 유지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템이 드문드문 나오니까. 그렇네요. 대부분 데일리 뉴스 한 데는 좀 쉽지가 않죠. 네. 또 탐사 보도는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법조 기자들 보니까 편하게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불편하고 죄송스러울 수도 있지만 받아 쓰는 게 좀 편하잖아요. 사실은 틀릴 일 없고 문책 당할 일 없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제 네. 가만 보면 법조 무슨 뭐 대기업 수사를 한다든지 권력 비리 수사를 한다고 할 때, 뭐 검사 비리 수사를 한다고 할 때 거의 속보식으로 매일매일 뭐가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흘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씁니까? 조사를 받고 있는데 막 받고 있는 순간에 막 뭐가 나와요.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게 편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뭐 고소를 당하거나 그럴 일이 없죠. 고소 전혀 안 당하고 또 단독을 빨리 속보 이렇게 낼 수 있는 거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달콤한 유혹이 아닌가. 그래서 검찰들이 자꾸 그런 걸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또 애청자들, 우리 뉴스 인사이드 애청자들 위해서 아주 시원하게 또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실 건데, 지금 요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소가 최근에 되셨어요. 그 기소된 내용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지난 대선 당시에 제가 JTBC에 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검중수부 주인검사로 있을 때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을 봐준 의혹이 있다. 라는 일종의 그 후보 검증 보도를 했던 거죠. 그게 뭐가 잘못돼서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뭐 커피 얘기도 항상 하는 얘기긴 한데 커피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법조에 계속 출입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커피 한 잔 해주려면 윗사람 보고도 해야 될 거고 박 검사가 했다면서요. 그거는 팩트라면 커피를 타준 그런 내용이 누가 타주고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조모 씨, 조우영 씨가 나중에 처벌받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 정도면 어떤 편의를 봐주고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도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도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때 명예훼손이 왜 됩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그냥 보도한 게 아니라 수사 기록과 정영학 녹취록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검찰 수사 조금 조금 사실관계 차이가 있다면 누가 타줬냐 안 타줬냐. 근데 사실 커피든 뭐 포카리 스웨트를 줬든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정치권에서 이제 커피로 논란을 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뉴스타파 와서 대장동 수사 기록으로 1년 넘게 해서 약 70개의 기사를 썼는데. 계속 저희가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면 할수록 보시면 돼요. 그냥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오셔서 대장동 엑스파일이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시면 그냥 이런 일이 있었고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은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되고 그때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구나. 대장동 대출만 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그걸 모두 그 대검 중수부가 몰랐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단순한 참고인 조우영이 그 전관인 박영수 변호사를 더구나 대검 중수부장 출신 변호사를 왜 씁니까? 상식적으로. 쓸 필요가 없고 얼마 비싼데요. 그 어떻게 또 비싸다고 쓰지는 것도 아니에요. 소개를 받고 해야 되는 거고 제대로.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수사 기록을 저희가 복사를 해왔어요. 이 안에도 엄청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있습니까? 항상 검사들이 5만 페이지 넘어가고 이러면 뭐가 들어간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본인들도 까먹습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그러니까 넣지 말았어야 될 기록들도 일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찬찬히
보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인데 지금 명예훼손 말고 또 다른 범죄도 있다면서 기소된 것 중에 저도 놀랐는데 JTBC에 대한 업무방해? JTBC 업무방해요? 네. 그러니까 뭐 검찰이 이렇게 JTBC를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JTBC가 뭐 그런 걸 주장했는지 모르겠는데 JTBC에 제가 이제 뭐 사회부장과 보도국장을 속여서 허위 보도를 했다라는 건데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허위 보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맞아요. 위계해가지고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허위 사실이 아니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검찰이 허위 수사를 한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게 참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런 수사팀 발동이 돼가지고 안 되니까 영장 청구해봤는데 그 영장 발부도 저는 좀 놀랐는데 일단 신학님, 김만배 씨 두 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서 구속된 상황이고 또 지금 봉지욱 기자님까지 이렇게 기소가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참 속상하십니까? 아니면 전투력이 막 더 생기십니까? 피곤합니다. 피곤하죠. 피곤한 게 수사를 11개월째 했고 지금 아직 경향신문에 대한 수사는 끝내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재판에 갔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게 허위 보도가 아니고 판사가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만한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판결을 하면 거긴 누가 책임입니까? 검찰과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설사 허위라 하더라고. 허위가 아니라 말씀하시면 보도하면서 취재하면서 제대로만 조사를 했고 그만큼 했다면 죄가 안 됩니다. 이건 다 모든 게 똑같아요. 위법성이 조각돼서 표현되는데 우리 봉 기자님은 또 이것도 허위가 아니다. 사실에 맞는 취재가 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문제 제기했던 기소했던 검찰이나 대통령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피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얘기 들으면 충격받았어요. 따님도 통신조회를 받았다면서 저 그 얘기 듣고 눈물이 좀 났거든요. 사실은.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민주당이 배우다라는 거였잖아요.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뭐 자료를 제공받고 허위 보도를 한 것이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잡고 시작해서 다 잡은 거죠. 그래갖고 배후 세력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11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게 지금 국기문란의 1급 뭐 중대범죄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해놓고 무슨 국기문란 범죄, 내란에 준하는 범죄를 10개월 넘게 수사 못 하거든요. 그거야말로 그 업무 태만이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결국에는 민주당과의 연계성을 찾으려다 보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다 보니까 검찰이 선택한 게 통신 조회를 한 거죠. 저희 피의자들하고 참고인들 통신 영장을 받아서 통화 내역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봤는데 안 나오니까 찾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보니까 제가 볼 때 수만 명이 넘거든요. 지금 저 혼자만 해도 3,000명 그리고 수만 명 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최초 보도 3,000명 이상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것도 이제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수사관하고 통화해서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봉지욱 한 사람의 1년치 통화 내역을 봤다면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단순하게 뭐 스팸 문자가 왔잖아요. 그 문자를 저한테 스팸을 보내면 그분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문자 단순히 한 통 보내기 때문에 3,000명이 훨씬 넘고 한 차례 한 게 아니고 저에 대해서는 4차례 했습니다. 4번이나.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면 저 혼자만 해도 12,000이네요. 12,000. 432 맞죠? 12,000. 이게 저희 딸이 받은 거 제가 좀 화가 났던 것은 초등학교 5학년이 뭘 압니까?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한번 폰 좀 보자 이런 게 왔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딸은 왔다고 자기가 보고 확인해주고 초등학생은 모르니까 제가 봤죠. 검찰이 뭔지도 몰라요. 경찰은 아는데 검찰을 잘 모르죠. 초등학생이. 모르죠. 근데 제가 보니까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이게 그렇다면 1월 달에 했던 통신 조회를 왜 7개월이나 지내서 보냈느냐. 검찰이 나중에 보니까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러면 저희 딸들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집을 나갑니까? 아버지의 그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그럴 리 없잖아요. 사실은. 핑계인 거고 그 관련법이 바뀌면서 일정 기간 이후에 무조건 통제해주라. 그것 때문에 지금 어쩌면 이 말씀 완전 발각된 거죠. 검찰의 어떤 통신조회 근데 이제 행태가 정말 제대로 보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한상진 기자의 같은 경우는 딸과 뭐 당연히 통화할 거 아니에요. 했겠죠. 한상진 기자의 딸은 이 문자를 못 받았습니다. 조회 문자를 못 받아서.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번에 올해부터 지금 이 통지했다는 거를 검찰이 알려주게 돼 있잖아요. 올 초 1월, 2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번에 원래는 시스템 전산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구축이 아직 안 됐대요. 그래서 검찰이 사실상 그 뭐 손으로 이렇게 수기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누락이 있었고 지금 이 문자 못 받았다고 난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통신사에 가셔서 통신 자료 혹은 통신 사실로 검색하시면 검찰이나 경찰이 내 그 가입자 정보나 이름, 주소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갔는지 알 수 있어요. 잠깐만 제가 본 기자님하고 통화한 적도 있을 뿐더러 아니 못 받으셨어요? 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했으면 했다고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으면 선별적으로 보냈거나 누락이 됐다는 거잖아요. 저 관계자분들하고 대부분 통화를 해봤어요. 아니 저는 뭐 받으셔야 되는데 뭐 이게 나쁜 짓 하려고 통화한 거 아니에요? 혹시 검찰 좀 바라보는 게 그냥 취재나 이런 차원에서 정보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면 저도 지금 누락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통신사 들어서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화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데 이게 이렇게 통신조회를 무더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정권에서 수사를 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그 기록을 공개했잖아요. 대장동 수사 기록을 공개했고 검찰이 가장 하고 싶었던 대장동 그분을 이재명으로 만들어서 기소를 하고 싶었죠.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은 이재명이 약속받았다라는 걸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보니까 자기들 수사 내용도 그게 아니었고 이거는 거의 그냥 소설에 가깝구나라는 그 증거 자체를 이제 제시를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운털이 상당히 바뀌었을 것이고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그 김건희 주가 조작 최초로 보도한 것도 뉴스타파고 지속적으로 보도한 것도 뉴스타파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검찰 특활비 특수활동비 그것도 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국회에서 그랬잖아요. 뉴스타파를 폐간시켜야 한다. 국회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고 싶었던 거죠. 그 목적으로 검찰권을 활용하고 있다. 조회하고 그러니까 조회해서 정보를 얻는 건 사찰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저 혼자만 해도 아까 들었지 10,000건이 넘을 것이다 하는데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에 엔디파스라는 디지털 증거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엔디파스란 프로그램에 이 통화 내역 조회한 결과를 넣으면 봉지욱의 인간관계도나 인맥지도 취재원이 누군지 공익제보자가 얘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 공익제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관계 나옵니까? 공익제보를 하신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현직 공무원이거나 뭐 기업 관계자들이 내부 고발을 했는데 그 사람 찾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봉지욱의 인맥 지도를 삭제하지 않고 검찰의 어떤 디넷이란 디지털 수사망 서버에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검찰이 디지털 수사망에 봉지욱의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시민보 기자가 도이치 사건으로 뭐 명예훼손 김건희 여사한테 고소를 당해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는다 하면 시민보에 대한 건 없으니까 봉지욱 거를 꺼내갖고 봉지욱의 인간관계도와 시민보를 연결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뉴스타파의 취재원이 누구고 제보자가 누구구나 알 수 있거든요.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뉴스타파도 보도해줘. 뉴스버스 같은 경우 이진동 기자 같은 경우는 또 검찰이 어떤 압수수색한 걸 자료를 차곡차곡 다 모아가지고 갖고 있다. 이것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많은 정보들이 국가기관이 갖고 있다. 이거 자체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검사 탄핵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수요일 검사 탄핵 청문회 했었는데 한번 보셨으면 저도 한번 보긴 다 봤는데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좀 뭐 중요 증인들은 빠졌지만 또 필요한 사람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장시호 씨가 사실은 본인 성격 같았으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못 나가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인다는 거죠? 본인은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답답해했고 나는 진실을 뭐 얘기하겠다 이런 스타일인데 누군가 못 나가게 한 것 같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사실은 뭐 일부 기자와 대부분 안 나왔잖아요. 뭐 김영철 검사는 당연히 본인도 안 나왔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변희재 대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뭐 얘기를 자꾸 계속 왜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변희재 대표가 내용들 많이 알고 있고 자료도 많이 갖고 있는데 강진구 기자는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근데 변희재 대표는 아무래도 태블릿 쪽이고 이 사건은 뭐 태블릿보다는 다른 쪽에 장시호랑 김영철 검사랑 관계고 그 와중에 위증 교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특히 좀 문제되는 게 오빠 이렇게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한테 김스타 그러면서 오빠 그러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이거예요.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 부분이거든요. 뭐 특히 이재용 당시 재판 이런 등등해서. 근데 이게 지금 드러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장시호 씨 친구 이모 씨의 네. 그 녹음 파일이잖아요. 예. 녹음 파일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재용 회장의 프로포폴 네. 그 투약에 대해서 제보 자체를 장시호 측에서 한 걸로 처음에 네. 알고 있어요. 아, 그거 맞습니까? 예, 그걸 준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줬다고 이제 그렇게 거기 통화 내용에도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위증교사 의혹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장시호 씨와 만나거나 계속 연락을 해왔고, 네. 근데 최근에 갑자기 전화번호 바꾸고 없어졌습니다. 외국에 갔다고 하던데요. 바꾸고 잠수를 탔어요. 네. 그 전까지 계속 저랑 연락을 하다가 했었는데, 저는 이게 이 김영철 검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 이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시호 씨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정보를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한 적도 있고, 일 검사나 그 윗사람 알 수 있는 것들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1월에 네. 김성태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도피해 있다가 잡혔잖아요. 네. 근데 필리핀에서 체포됐다는 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데요. 네.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네. 아무튼 체포됐고 곧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야. 예를 들면 봉지욱의 취재를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네. 알려줄 수 있어. 그래갖고 넉 달 뒤에 5월달에 제가 만났어요. 물어봐서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하겠냐? 그러니까 뭐 오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빠들이라고 해요. 그냥 네, 자기가 친한 검사들, 수사관들을 오빠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많이 여러 곳에 알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이분이 과시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과장하고 과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허통이 있긴 있다. 근데 아예 백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없는 걸. 예. 이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이종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기꾼들 많이 직업상 보면 0에서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1에서 5나 10을 만들 수 있죠. 장시호 씨도 그렇다는 거죠. 과장은 있으나 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저는 결정적으로 장시호 씨의 휴대전화가 모처에 숨겨져 있다고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중요한데 그거. 9대 중에 2대 정도가 예. 김영철 검사가 나올 건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김영철 검사 고소해서 경찰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강제 수사 안 하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는 광범위한 통신 사찰과 네. 압수수색을 해놓고 뭐 몇만 명을 지금 네, 우리가 네. 몇천 명, 최소 몇천 명, 몇만 명 하는데 김영철 검사 그 수사에서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 김영철 검사 이 사건은 간단해요. 장시호 아이고 전화기 하더니 끝나요 그냥. 네.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이번에. 예. 조사를 받을 겸 경찰 수사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조사를 받을 겸 그 휴대전화에 대한 예. 증거인멸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예.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죠. 9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9대에 대한 복제폰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갖고 있을 것이다. 아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갖고 있을 것이다. 외부에 있기 때문에 복제된 것이 증거로 쓰일 수는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제된 폰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증거는 분명히 있다. 남아 있다라는 그 거죠. 내용이 지금 청문회에서 공개된 거는 뭐 오빠, 오케이, 뭐 등등 친밀성을 좀 표시할 수 있는. 그게 어디서 나왔겠냐는 그러니까요. 거죠. 장시호 폰에서 나온 건데 나온 거겠죠. 폰에서 나온 건 그건 네. 극히 일부분이고 일부고 0.01%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대화라든지 문자들이 있으면 범죄 사실이 통화 사실이 있고 장시호 씨가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네. 저기 그 문자에 보면 몇 번 공급 땡땡으로 전화할게. 그러니까 여러 대 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뭔 얘기냐라고 했더니 투지폰, 폴더폰으로 했다. 예. 왜 폴더폰을 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모한테 배운 게 그거잖아. 최순실 이모한테 배운 게 바로 그 보안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폴더폰 지금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폴더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결국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민주당이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는 사실은 이 장시호하고 부적절한 관계, 뭔가 봐주고 기밀 유출하고 등등의 얘기인 거잖아요. 자, 이게 좀 확인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이게 탄핵 소추까지도 갈 수 있는 건지 또 뭐 생일 파티도 했다고 하는데 불러가지고 전 처음 봤어요. 저도 변호사지만 그렇게 특혜를 준다면 뭐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피의자나 구속된 입장에서는 그 등등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인이 될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장시호 휴대전화에 있겠죠. 전화를 그거를 본인이 없앴다 하더라도 뭐 복제폰이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건은 또 별건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이 있어요. 또 있어요? 장시호 씨의 별도의 형사 사건에 네. 김영철 검사가 뭐 약간 개입된 정황 예. 그런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사실이라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건 다른 질문이긴 한데 이러면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기명기다 아니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방해하고 뭐 전현희 의원 얘기하고 엉뚱하게 청문회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각하는 게 특수부 검사를 모르는 거죠. 예. 정권이 바뀌면 김영철 검사가 국민의힘 의원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고요. 지금이야 예.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네. 김진태 의원이 엄청 공격했어요. 국민의힘이 다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 근데 지금 같은 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아하. 생리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또 다 돼서 우리 네. 봉지욱 기자님하고는 다음에 한번 다시 아마 또 청문회들이 계속 준비 어미준 뭐 등등이 있고 대부분 또 관련성 또 있기 때문에 아마 강백신 검사도 문제가 박상용 있죠. 검사, 박상용 대북송금 검사. 사건 제가 예. 또 보도를 했으니까 예, 그때 한번 네. 다시 한번 더 모시고 또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